이번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고용과 근로 환경을 만드는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얻기 위함입니다. 단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변화를 위한 동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럼 그 첫 시간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다양성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과 근로 환경을 만드는 행동의 변화가 이번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차별과 배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기 쉽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의 실업률과 고용률, 그리고 임금 수준 등을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애인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의 개선과 법률 마련 등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차별을 겪지 않고 일할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과 제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배경. 법과 제도는 장애인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법과 제도적인 개선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관점과 생각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화가 동반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기제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행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장애인들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시도할 동기가 생긴다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 변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인식과 태도.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고 할 때의 인식이란 무엇일까요? 인식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인지적인 요소 외에 정서적인 요소도 함께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은 사회심리학이나 경영학,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와 행동.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준비 상태를 말하며 인지, 감정, 행동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평가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어떤 바람직한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도와 행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는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의 목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 변화를 통해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얻기 위함입니다. 단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변화를 위한 동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직장 내 장애인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 교육은 비장애인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각기 다른 사람과 어울려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생각하지 않았거나 여러 이유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겠구나. 장애인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그 특성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겠어?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위한 변화 말입니다. 다양성의 수용.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은 다양성에 대한 수용입니다. 즉, 이 교육의 목적은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을 비장애인 중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장애인을 또 다른 방식으로 구분짓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이즈의 옷을 입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성복을 입지 않고 옷을 맞춰 입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진 특성과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차이를 직장 내에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은 다름과 다양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하는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까지는 비장애인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그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름과 다양성의 사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흔히 시각장애인은 시력에 제한이 있으므로 문서 작업이 어렵다고 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보장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망막히기 질환인 원추세포의 영양증을 가지고 있지만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여 서류 작업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회복지사의 사례, 그리고 사지가 마비되었지만 보장구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 수학 선생님의 사례 등 각자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들의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방식이 비장애인들과 다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얻으셨다면 남아있는 학습을 통해 장애의 정의와 주요 장애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어떤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